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함께해요 우리. 민주노총 제8기 그리고 직선 1기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수사라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전체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했는데요. 보통은 위원장만 주목받고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래서 노동가 세계에서는 세 분 임원을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위원장 순으로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영주 사무총장 인터뷰했고요. 오늘은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수석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최종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지하철 소속이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하철에 저는 1983년도에 당시 서울시 지하철 운영하는 네. 운영사업소의 공무원 신분으로 그렇죠. 네. 입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84년 운영과 건설이 분리되면서 네. 지하철 공사로 되면서 공무원으로 시험을 봤는데 네. 사실상 입사는 공사로 네. 이제 입사를 한 이러한 계기였죠. 그 원 직종이라고 그러나요? 하시는 일 서울지하철 안에서. 전동차 이래 그 정비하는 네. 검수직이라고 해가지고 네, 검수. 차량의 네. 정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엿듣는 이유는 87년 6월 항쟁, 그다음에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사실상 우리나라 초기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 멤버로 활동하셨죠, 그죠? 저는 87년 8월 11일 날 네. 밤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네. 초대 위원장이었던 배율도 네, 동지, 배율도 씨. 그리고 정윤강 전 위원장, 네. 그 외에 또 이청호 당시 초대 사무국장. 내 기억에 저 포함해서 네 사람이 배율도시 집에서 네. 밤을 새고 그 이제 전날 밤을 새기 바로 전에 그 발기인들, 그 모임들, 뭐 이런 부분들 기억이 나요. 노조를 만들기 위한 그렇죠. 발기인들. 그래서 네. 87년 8월 12일 날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뭐 87년 6월, 그리고 7, 8월을 노동자 대투쟁의 어떤 기본 공간 속에서 만들어졌었고, 만들어질 때부터 민주노조를 표방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이 수도권의 또 대공장, 공기업, 네. 노동자의 파급력이 주목이 아주 컸었죠. 당시 어떤 신문에서 태풍의 눈, 뭐 이런 표현이 쓰던데요.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이 80년대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서울지하철 노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 세월 찢어버리고 지랄난 불도자 우리의 전진 막을 텐가 앞대의 터널 속에서 멈출 수는 없다. 천만 노동자 기원 찾아요 달리자 지하철 노조. 그 시절 이야기 조금 더 해주세요. 예. 저는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네. 내가 이제 서울 지하철에 노동자 놀이패가 있었습니다. 소리 물개라고. 지금도 있죠. 네. 그때 그 노래패로 활동했었던 동지들이 뭐 이전 전 위원장 석치순 동지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동지들이 있었는데 네.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고 그 노래에 나온 가사가 보면은 김호철 우리 네, 그 네, 선생님이 네. 작곡을 한 걸 기억하는데 네. 뭐 지랄탄 불도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거 89년 3월 저 당시 제작이었는데 파업 당시에 이제 그 생생한 네.
그림이 떠올라요. 그 회폭을 쏘고 헬기가 뜨고 군자기지에서 막 조합원들이 체류탄 맞아 막 쫓기고 할 때 그 레일 위에 진짜 그 체류탄이 툭툭툭 튕기니까 정말 참 그 모습이 참 슬프지만은 속상하지만 참 모습은 참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캄캄한 어둠에 새벽을 이렇게 시작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절 참 여러 가지 감상이랄까 느낌도 많으셨을 텐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전기업 파업도 있었고, 예.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철도 노조를 포함한 궤도 노동자들 전체 민주노조, 어용 노조를 민주화하는데 서울 지하철 노조가 상당히 큰 기여와 역할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이제 지하철 노동자합의 89년 3월에 파업이라는 참 이 부분들이 한 일주일간 진행이 될 때 당시 사실 상당한 그 파급과 관심 그리고 그 영향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그 당시에 지회장이면서 또 문화부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거기서 투쟁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하철 노동자합이 정치, 경제, 사회 제반의 우리 문제들을 역사 대자보를 막 붙이면서 노동자들의 그 사회적 역할과 또 노동자들의 이 사회의 주체, 변혁의 세력이라는 이런 부분들로서 좀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했고, 이런 걸맞게, 해방열차, 1000만 노동자의 기관차 해방열차, 이런 내용이 정말로 당당하게 자부심으로 좀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고 94년도에 제가 이제 차량 지부장이자 전지협의 조직정의국장이었는데, 그 94년 철도 지하철 이 파업은 또 그 전노협이 이제 90년도에 만들어지고, 전노협이 사실 대공장보다는 제조업체, 자금공동의 중심이었다면 서울 지하철은 당시에 보기 드물게 대공장으로서 전노협 사업장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예. 네,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94년 투쟁이 사실은 철도 노동자들한테는 이게 이제 굉장히 변형구려져 철폐라는 이슈.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듣는 분들, 꼭 우리 조합원들만 듣는 건 아니니까 94년 파업은 서울 지하철, 부산 지하철, 그다음에 당시 어용철도 노조의 전기업 예. 기관사들 맞습니다. 이들의 공동 투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 장면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네. 94년 철도 지하철 공동 투쟁의 결과는 철도 노조 민주화를 가져왔다. 그렇죠. 예. 그렇게 자부합니다. 네. 저도 그 무렵에 부산의 모 업체에서 해고돼가지고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최종진 수석 부위원장님을 만났었죠. 참 오래됐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운수 산별 네. 추진회 하면서 저도 간만동 예. 사무실인데 사무실에서 예. 날 밤새고 네, 맞습니다. 아침에 간만동 그 밑에 내려가지고 참 해장국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소주 한 잔에 그거. 네, 그 90년대 중반까지 서울 지하철 노조가 선두에 서서 운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궤도 노동자, 운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노조 운동 전반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 얘기도 좀 짧게. 예. 예, 그 이후에 99년 우리가 이제 4.19 파업이 있었죠. 그때 4.19 파업은 우리 민주노조 진영의 그 모토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이런 하도였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99년 4월에 우리 파업은, 그러한 부분을 좀 하답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바로 직전에 그 노개투, 입국 때도 결합을 했었기 때문에. 99년 파업 이후로, 노사협조적이고, 소위 말하면 오용노조라는 이런 부분 세력들이 등장을 하고, 그 부끄러운, 시간이 한참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2000년도를 쭉 넘어서 그 국민노총회라는 참 해괴한 이런 부분도 이제 나타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온몸으로 이렇게 겪었고 또 저지하고 싸워왔던 당사자인데 그것도 그렇다고 사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 이런 거 할 얘기는 아니고요. 99년 하여튼 4.19 파업투쟁 이후로,
현장 조합원들 좀 피로감, 쌓아도 봐도 별로 안 되겠구나, 뭐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의 패배주의, 또 이런 것을 편성해서 사측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세력들이 사실은 실리를 표방하면서 나타났던 집행부들이 있었고, 그 집행부 이제 이후에 연장선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소위 말한 그런 뭐 정연수, 지금은 또 뭐 한국노총에 또 이렇게 갔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흘러왔죠. 네, 짧게 요약하면 뭐 당사자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노조 설립 자유화인데, 그죠? 우리 주장으로는 이게 복수노조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른바 노사 실리주의 세력이 등장을 했고, 서울 지하철 내에. 그리고 뭐 베일도, 정현수 이런 분들이 집행부를 장악하면서 사실 MB 노총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이명박 시절에 MB 노총이라는 국민노총, 제3노총이라고 이제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가 지금은 다시 한국노총 흡수됐죠, 그죠? 국민노총은. 네, 그렇습니다. 요건 한번 꼭 여쭙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지금 서울 도시철도하고 서울 메트로의 통합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지난해 선거하는 이제 시기 때 2차 선거를 앞두고 우리 노동조합 선거. 민주노총 직선. 민주노총. 네네. 결선, 네. 예, 결선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 그 공간에, 서울시청에서 이제 도시철도 승무지부, 서울지하철 이제 승무지부, 이렇게 공동 이렇게 이제 농성, 이런 부분 한 일주일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세하러 갔었는데, 마치 이제 그날 양 노조, 양 지부의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오늘 통합 발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 일이네요, 그러니까. 최근이죠. 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은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공식화된 것은 지난 12월 제가 23일인가 한 그 정도 기억을 합니다. 공식 통합을 서울시에서 한 것은.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한다 하길래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통합은 하는 것이다. 그럼 통합이라는 것은 그럼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라는 것이 네. 전 좀 이렇게 던지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부연하면은 지금 도시철도의 승무, 도시철도를 하면 5, 6, 7, 8호선 운영하는 건데 지금 차장이 없습니다. 기관사. 그래서 1인 승무하고 그래서 이제 대구 지하철 우리가 이전에 참사 이후에 참 1인 승무 폐지라는 부분들이 이 세월호의 우리가 생명 안전 참 중요한 문제고 이 부분들을 참 이슈화 시켜서 저는 통합을 하기 전에 당장 해야 될 것은 쌍차 문제 못지않게 도시철도 기관사가 8명이 공황장애로 자살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죠. 단사에서 8명의 노동자가 공황장애로 자살을 했다는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현직에서, 그죠. 그렇죠. 네. 그것도 2012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만 4사람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대책 없이 일리기 통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자본을 위한 그러한 통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겠네요. 하향 평준화, 그다음에 안전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이제 그것을 사실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갖고 있고요. 어제 그저께 임시대의원대가 있었어요, 서울지하철에. 그래서 이제 파견 인준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 갔는데 그 보고를 하더라고요,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많은 대의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건 하향 평준화는 절대 안 된다. 현장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맥킨지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이후의 정치 행보에 어떠한 치적이 아니냐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이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거기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건 후퇴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해소와 대책 없이 하는 통합은 아마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렵다. 아마 현장에 우리 1, 2기 공히 노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민주노총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끔 이렇게 1호선, 서울 지하철, 군에 보면 1, 2호선이죠, 그죠? 군에 보면 노조 이름으로 박원순 시장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대자보가 있는가 하면 또 민주노총 지지하는 이런 대자보가 나오는데 서울 지하철, 서울 메트로에는 2개의 노조가 있다는 것. 예. 그것이 제가 이제 99년 이후로 노사협조 또 실리를 표방하면서 소위 노동진영의 전체의 어떤 입장과는 좀 반대되는 무관하게 이러한 부분들 많이 증명됐다고 봅니다. 2012년도였죠. 2012년도 12월 이 정연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해요. 저는 당시에 단식까지 하고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왜 하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 투쟁을 하고 53% 찬성이 나왔어요. 그 53% 찬성이라는 것은 일반 의결 정족수는 되죠. 그러나 조합을 탈퇴하고 상급단체 변경 이 부분들은 특별규약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정족수가 돼야 돼요. 이거 법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건 이제 제기해가지고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과 보는 소송 대표를 제가 또 맡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겼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노동자 위원장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추종하는 일부 이제 조합원들을 데리고 국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나간 거죠. 네. 그건 나가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없어졌는데요. 네. 국민노총 자체가 사실 실체도 없는 거고 네. 법적으로도 사실 그때 네. 참 노동부에서 설립해 준 것은 물론 정연수와 공동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줬다 하지만은 사실 참 실체도 없고 절차도 진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또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상태에 있으니까 조합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초속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노총에 해가지고 부위원장인가 이제 정연수 씨가 이제 하나 얻었나 본데 그래서 이제 그 천막을 이렇게 시청에게 쳐놓고 이제 박원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노동조합을 인정해라. 요구. 단체 교섭의 주체로, 교섭에 응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얘기 길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노총 서울지하철 노조를 일방적으로 감싸는 것도 아니고 또 민주노총 서울지하철 노조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또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민주노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또 하셨었잖아요. 예. 네. 2009년 네. 1월 20날이었는데요. 제가 그날 참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철거민 대학살, 용산 참사가 일어난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대 끝나고 뒤풀이도 못하고 막바로 이제 용산 현장으로 이제 달려가고 또 서울본부장이면서 민주노총에 그 당시에 또 비상대책이 또 이런 걸 맡고 있는데 서울본부장을 사실은 이제 하면서 민주노총의 이제 산하의 지역본부의 참 역할을라는 부분들 저는 굉장히 참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직전에 물론 비상금 부본부장을 제가 이제 하면서 진보교육감을 위한 우리 시민 추진이 이런 속에서 노동자의 교육도 많이 했고 MB 정권의 미친 교육, 경쟁, 영어 몰입식 이런 교육에 정하는 일제고사 폐지 투쟁이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초등학교 정도 없어졌는데 어떤 그런 투쟁들 또 굉장히 저는 서울본부장 임기가 사실 짧았습니다. 당시에 짧은 임기였지만은 그 공간의 활동이 저는 참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자산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서울본부의 위상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규모도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자 진짜 본격적으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출마를 결심하셨습니까? 예, 저는 뭐 단사에서 위원장 출마도 뭐 몇 번 했었지만 좀 낙선한 경험도 있고, 좀 현장에 뭐 대의원이라든가 또 뭐 직접 관계없이 항상 그런 활동들을, 현장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더러 이런 표현을 뭐 현장을 정말 가슴에 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지하철의 창동 차량 지혜라는 데는 뭐 자부합니다. 지금도. 27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지하철 노동자 중에서는 저도 가장 자부할 정도로 조직력과 현장이 만큼 단결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대의원이라든가 또 직책 없이 저는 이렇게 이 청소 노동자들 또 연대들 이런 것들을 쭉 해왔고, 결정적인 것은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세월호 참사, 세월호 학살을 보면서 우리 진영에 참 민주노총이 이럴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 분노와 이 속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여전히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하는 참 이 박근혜 이 정부의 진짜 강력한 투쟁으로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이런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뭐 조계종 노동위원회 제 집행위원으로서도 결합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 강화문에서 저는 오랫동안 같이 농성하고 또 서울유 서명도 받고 백목항 안산 가면서 정말 그때 제 마음에 이 운동이 사람을 위한 것인데 이보다 더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런데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차에, 정말인데 제가 뭐 세 사람이 모여서 도원결의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민주노총 직선제를 한다 할 때, 앞서 있었던 서울본부장 할 때도 2007년도인가 8년도에 대대로 결정된 내용이었고, 임성규 그때 당시 위원장 때 전 서울본부장으로서 직선제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저도 그것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관심이 있었죠. 근데 관심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선거운동을 좀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다 세월호 관련돼 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연이라 생각해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 오랜 노동운동, 그리고 특히 공기업, 그 다음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노동자로서 세월호 참사를 보고 그야말로 느낀 바 있어서 후보를. 근데 어쨌든 2달 동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거운동 과정의 소회랄까, 느낀 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을 이렇게 쭉 뭐 전노역, 또 뭐 구석 투쟁들, 뭐 서울본부, 또 북부지구 쪽에서 또 특별히 많은 연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에는 좀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 정말로 단사에서 뭐 출마하고 할 때는 참 뭐 상고처럼 고민하고 하다 보면은 뭐 악수 끝에 장고 든다 이런 표현인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그런데 이번 선거에 저 마음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정말 편안했었고, 제가 이제 뭐 후보를 돕는 선거 운동을 해도 저는 그런 마음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릇이 뭐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자 이 생각이었고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철도를 갔어요. 철도를 가는 가운데 예전에 함께 했었던 그런 또 동질서? 궤도 동질. 이런 것 때문에 참 부담 없이 편안했고, 지난해 파업으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밝고. 좀 자신감을 얻어갖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속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도 뭐 좀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어떤 딴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조직의 입장, 뭐 정파, 뭐 하여튼 이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발언, 기회 내지 이제 인사, 이런 것을 제약하고 못하게 하는 거. 현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도 있었군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런 것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민주노총을 직선제로 한다고 하면서 물론 처음 하는 직선제로서 준비하는 사람의 고민도 많고 고생도 많으셨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하고 해야 될 건 참 많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선거 조합은 직접 선거가 이제 처음인데, 나름 각별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 이영주 총장님은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왔다, 운동이.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시던데. 머리에서 심장으로. 저는 이렇게 머리에서 심장이 아니라 저는 발에서 가슴으로 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 완성차 공장, 울산, 또 화성에 있는 기아 자동차 이런 완성차 공장에 이제 순회하고 새벽에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나올 모습들, 또 남양 공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버스 200대에 딱 내려서 막 공장 들어갈 때 그 모습들, 그 물결 닿던 모습들, 저 대호들,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출근을 하고 있을까? 또 퇴근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 퇴근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던져봤어요. 발에서 가슴으로. 자, 1월 1일부터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각오? 입에 발렸다고 얘기를 사람들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저는 민주노총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또 대국민들로부터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떤 이렇게 부끄럽고 이런 부분들을 기억보다도 사회적 역할로서 민주노총의 대단히 중요한 이 부분들, 그렇다면 국민들이 민주노총을 어떻게 바라볼까? 민주노총이 끼쳐진 영향, 신뢰, 이런 부분들 저는 오래전부터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되고 나서 저는 특히나 이제 저는 여성 노동자들 차별받는, 억압받는 비정규 노동자들, 이 민주노총이 우리 거의 제가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3분의 1을 쓰는 지금 조직 민주노총 소속 조합은 사실 비정규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틀을 바꿔야 된다? 낡음을 벗긴다는 의미는 저는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를테면 대의원 간부들 하여튼 그런 중심을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수석 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고유의 역할이 있겠지만, 전 특히나 이제 차별받는 진짜 비정규 노동자들, 그다음 사회 이제 장애인 재반,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잊지 않는, 특히나 이제 세월호라는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사실 제대로 될까라는 우려가 많지만은 또 많이 또 멀어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진짜 세월호에 진짜 우리가 이전부터 달라지는 사회를 만든다고 많이 외쳐왔는데,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정확하게 진실 규명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달라진 사회의 안정이라는 걸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중점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민주노총의 전체적인 사업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들은 남들이 조직된 노동자들한테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 볼 때 사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사실 여전히 강력한 조직인 건 맞아요.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민주노총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말씀은 특히 약하고 그늘진 부분, 눈을 돌리고 발이 이제 가슴으로 왔다니까 발이 움직여야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완성되는 것은 2월 10일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되는 부위원장들까지 선출되고 나서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2주차, 취임 2주차, 3주차가 되겠네요. 이것저것 많은 구상들이 있으실 테고, 실제로 또 실현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실 테고,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당선되는 날 아침, 그리고 이제 오후에 12월 26일 날, 우리 기룡전자 동지들하고 연대단위들이, 비정규 철폐를 외치면서 오체 투지를 했어요. 오체 투지. 아이고. 저는 첫날 선거운동 기간에도 했었고,
당선된 날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이런 기자회견 모습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비정규 철폐, 그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이 받아 안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또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저께 1월 7일부터 11일까지, 그 쌍용자동차 이 범대위에서 결정한 또 2차 오체 투지가 있었죠. 네. 2차 오체 투지 때도 제가 첫날하고 마지막 날 결합했는데 마지막 날은 결국 강화문에서 이제 밤을 새웠죠. 이제 호되게 사실 이제 몸을 단련시키는 그리고 제 자신한테 참 이렇게 그 다짐을 결기를 촉구하는 어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장거래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비정규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참 조직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단 노동자들 다 누구나 이제 분노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장거래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또 노동자 살리기 위한 총파업 이런 것을 지금 하도로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축에서는 이제 연금 밀어붙이는 이 부분, 이 정부가 정규직, 비정규직 또 갈라치기 하고 또 공무원을 또 국민연금과 이렇게 공적연금 강화라는 이런 부분에서 또 분리시키고 보이죠. 그리고 올 봄에 4, 5월까지 일단 입법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상반기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우리의 모습들 말이 아닌 어느 정도의 실천과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조직된 내부의 우리 구성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도 이제 그런 관심 또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참 어깨가 좀 묵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진짜 약속을 좀 지킬 수 있는 신뢰, 말과 행동 일치되는 그런 지도부라고 우리가 공약을 하고 선거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소임을, 책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걸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부분 살짝 편집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이른바 정부에서 비정규 종합대책 이런 거를 내놨을 때 이게 참 프레임, 그 다음에 워딩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건데 중앙일보에서요. 예. 장거래 살리기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거래 살린다 어쩌고 어쩐다 하는데 장거래는 결국은 미생으로 만화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미생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미생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비정규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미생인 인턴 사원인 비정규직 장거래뿐만 아니라 정규직 오과장조차도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사실은 장거래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장거래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총파업 가능합니까? 이런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랬을 테고 지금도 진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건 맞아요.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정말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하는 것 같은데 예, 총파업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저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총파업을 그러면 가능할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기의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사실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핍으로 보여요. 두려움과 결핍을 사실은 치고 가야 된다. 두려움 결핍을 그걸 벗으면 사실은 확신, 어떤 이런 신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건 두려움과 결핍의 문제 아니냐. 그럼 거꾸로 다른 방법이 있느냐. 맞아요. 거꾸로. 네.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나왔는데, 자, 이제 노동자들을 이처럼 장거래뿐만 아니라 조직 다 이제
해고를 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다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던져보자면. 우회로가 없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진짜 바쳐서 조직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정규하고 이제 정규직들의 이제 그 갈라치기. 그래서 내 옆에 바로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요즘에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아파트 뭐 이제 관리비 가지고 또 상당히 좀 그 사회적으로 좀 그런, 해주는 거 봤는데 경비 노동자가 분신해서 이제 죽었을 때 우리 막 쫓아가서 막 항의하고 막 이래 하지만은 자기 사는 아파트 경비들한테는 경비들을 위해서 관리비 좀 올리자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적극적이고 싶냐 이런 것들을 반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곧 진짜 사장인 거예요. 아파트 그렇죠. 경비 노동자들에 예. 그래서 대해서는. 이제 이런 우리 조직 문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 이런 것도 이런 기구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드러내고 국민운동본부 제안 뭐 이제 사실은 그럼 여전히 주체는 민주노총이 되죠. 주체 세력 민주노총이 야 진짜 힘 이렇게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거 할 때 저는 이게 이제 국민운동본부 틀인가 내용이 저는 그만큼 이렇게 공감을 가지고 울림을 주고 확산이 된다고 봅니다. 총파업이라는 것이 선언하거나 혹은 나를 따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물리력 이런 것과 더불어 또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느냐.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실현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 또 있죠. 맨날 며칠 뭐 하겠습니다. 이래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뭐 저도 쭉 함께 지켜보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활발하게 각계각층을 지금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만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림들,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구체적인 목표들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정기대의원 때까지는 전 사회적으로 조직 내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노동과 세계 홍미리 기자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추가 질문 하고 싶다고 했으니 마이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의 홍미리라고 합니다. 저희 홍보실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수석 부위원장님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홍보실장님께서 이제 뭐 많은 부분을 충분하게 질문을 하셨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수석님 뭐 이력이 굉장히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은 이런 조직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조직이어야 한다라고 혹시 평소에 생각하셨던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를 포함해서 갖고 계셨던 생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민주노총은 이 땅의 노동자들의 보루, 생존을 지키는 뭐 파수꾼,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민주노총이 뭐 노동자뿐만 아니라 저번에 이제 미래 노동자이든 우리 청년 학생들 또 정치, 경제, 사회 뭐 제반에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변혁의 주체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8기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셨습니다. 뭐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무기인 파업을 성사시켜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기조일 것인데요. 서울 지하철 노조 투쟁하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아주 조금 있는데 제가 8과학번인데 예.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철에 그 붙어있던 엄청난 대자보들 제가 불편했죠? 예, 제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선전 일을 했었는데요. 총학생회에서 지하철 노조 선전부장이 제 꿈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지하철 노동자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엄두도 못 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 투쟁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이제 활동들을 쭉 반추하시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합원들이든 국민들에게든 호소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그 외에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임기 내 민주노총에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총파업을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비정규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을 뜯어보면은 이 사실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정규직에 대한 선전포고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단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뭐 이런 부분들을 노골적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오면서 무력화시키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장거래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한테도 심각한 이제 해고 위협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은 이 비정규 장거래 살리기 이 투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날 우리 백인 1000명 이상 사업장 대표자들의 이제 연석회의도 있었고, 또 이제 28일 날, 29일 날, 중집 수련회, 6월 10일 대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넓혀나가고 확산시켜 공유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 생각해요. 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투쟁 계획 초안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대대 끝나면 아마 대대적으로 현장 활동에 중점 주력을 할 겁니다. 주력할 것이고, 또 이 파업이 사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식들의 미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우리 파업에 저는 동의하고, 지원하고 격려해 주를 믿어요.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이제 연석회의 또 같이 또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걸 통해서 파업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우리가 파업을 왜 하느냐라는 이 담론을 저는 사회에 던지면은 이 공감과 울림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총파업을, 정말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기 3년, 글쎄, 임기가 3년이 글쎄, 구속돼가지고, 감옥에서 채우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디서 있든 간에 임기라 치고요. 민주노총이 이제 95년 창립일 2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한테, 직선을 통해서 돼서 지도부가, 집행부가 뭔가 좀 달랐다. 또 여러 가지 개혁이 있죠. 그죠? 내부에 이제 제도적인 개혁도 있고, 또 내년 총선 대선에 정치 어떤 이렇게 또 세력화에 대한 20년 동안의 평가와 이 속에서 민주노총의 어떤 그런 이제 정치 세력화의 상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정말 이전과 달랐다. 잘했다. 라는 이런 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임기 중에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 이제 경제 위기가 거의 고착화되어 가고 오래돼 가는 속에서의 일상적인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 정리하고 고용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가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있는 비정규법만 하더라도 정말 900만이 넘쳐난 건데 더 또 양산하는 이런 것은 잘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없애도 시원찮을 판에 더 확산하겠다는 거. 여기서 더 이상 사실 우리가 밀리는 이런 민주노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덧붙이자면은 민주노총이 이제 국민들한테 역시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든 우리 노동이든 인권이든 생태든 민주노총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참 중요한 세력으로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민주노총이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방송 인터뷰다 보니까 이제 또 입이 풀리셔가지고 할 얘기 참 많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무리 강조하실 말씀 해주시고. 네.
해주시죠. 예, 노동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정책은 한마디로 결국은 부자 살리기입니다. 부동산 경기 분양을,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결국은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 반대적으로 그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이 정책들이 오히려 폐기는 고사하고 그렇게 이제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있지만은 반대로 이런 신자유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 민중을 정말 위하는 그러한 정책도 많이 있는데 유독 그 사회보장 정말 프레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빈곤율이 우리 사회에 이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거 달라져야 됐다는 거 모든 것이 세월호다 비정규다 이건 같은 풀입니다. 사람보다도 오직 돈을 더 중시하는 이 풍토 이 속에서 민주노총이 우리 다부진 결기를 가지고 노동자 민중을 살리기 위한 투쟁을 모토로 걸고 출범을 했습니다. 힘을 주시고 또 민주노총에 대해서 바라는 질책 이런 것도 해주시고 결국은 노동자 없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노동자가 국민이죠. 그래서 이번 2015년도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싸운다는 이 부분의 의미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민주노총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한상균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